네, 안녕하세요. BBS 에이전시 김미기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 새 코너 이름은 월간 재개발이라고 명식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희 월간 재개발로요, 부산에 있는 재개발 소식들을 한 달에 한 편씩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개발은 기존의 그 도심지 내에서 구축 이제 단독주택들 또는 낡은 이제 빌라들 이런 걸 허물고 새로운 이제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 그런 사업을 우리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 처음이 바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죠. 조합을 설립을 하고 나면 그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를 받게 되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 개개인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그 분양한 분양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을 받아요. 그게 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이사를 다 가고 나면 이제 철거를 하고 100% 철거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나오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 긴데요? 이게 순서가 그러면은 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짧게는 10년. 10년? 네, 길게는 20년도 가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 15년이요? 네, 평균이 한 15년 정도 되고 보통 구역 지정은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됐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뭐 IMF도 있고 여러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제 부동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사업이 진행돼 오는 것들이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한 요쯤에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뉘는데 보통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죠.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바로 건축 허가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제 관에서 재개발 사업을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불확실성이 거의 겉어진 거죠. 그래서 한 80% 정도는 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사업 시에 인가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투자를 많이들 감행을 하시죠. 그 뒤에 있는 단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단계인데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는 말 그대로 그냥 처분 계획이에요. 그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 책정을 하고 일반 분양가를 또 얼마 책정을 하고 가격이 정해지는 단계네요? 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처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얼마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작게 나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투자 수익이 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 때는 이미 시세가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이미 일반 분양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다 동등 이상이란 말이에요. 일반 분양가를 넘어선다고요? 네. 이미 P가 붙은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자 시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관리처분 이후에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라도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 같으면 실제로 이때도 많이 들어와요. 투자를 많이 감행하시거든요. 그만큼 수익이 이 시세가 올라가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되기 전에 그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언저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언저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 타이밍들을 잡으세요. 대부분이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사실 분들은 쭉 더 가져가셔도 되고. 그러면은 요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 요 사이쯤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부산에서 219개 구역이 실제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인데 네. 그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이미 관리처분이 끝난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처분 전 단계에 남아있는 구역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고 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가 끝나고 관리처분 전 단계에 있는 구역은 총에서 한 8, 9개 투자할 수 있는 구역들은 그런 구역들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안 떨어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나 있는 단계고 네. 그리고 동래구에는 복산 1구역에 아직 안 나 있고 이제 해운대는 우동 3구역 우동 3구역은 최근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간 단계 그래서 아마 빠르면 2달, 석 달 안에 아마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부산에서는 요 3개 구역이 대표적인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 그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대표님 오늘 얘기하실 재개발 구역은 어딘가요? 예, 우리 부산 중에서도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잉여 프리미엄도 낭낭치 남아있는 대연 3구역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대표님 시작하시죠. 네. 그럼 먼저 사업성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네. 대연 3구역은 관리처분이 끝났습니다. 보통 사업시행, 관리처분 전 단계 사업시행인가에서 투자를 많이 감행하시는데 네네. 지금 대연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박했네요. 이제 뭐 사업의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주 중에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문제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대연 3구역은 비례율이 104%인데 비례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준 사업에 대한 이익을 조합은 이제 종전자산의 감정가액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 100%다 그러면 감정가랑 사업이 수익이랑 같다,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100%가 남는 게 없는 거고. 네, 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4%면 4% 이익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4%는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면 4%는 남으니 조합원들이 도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네. 그래서 지금 대연사구역은 비례율이 104%인데 이것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상에 예상되는 당시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게 평당 1,400만 원 정도 돼요. 대연동인데 1,400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싸죠. 네. 근데 지금 인근에 지금 시세가 평당 한 1,700, 1,800만 원 하거든요. 그렇게 되죠. 제가 알기로도. 네네. 그렇게. 네, 굉장히 비싸고 어쨌든 대연 상구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만 봐도 지금 한 1,700, 1,800만 원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양가는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인근 시세보다 평당 200만 원 작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못해도 1,500만 원, 조금 괜찮으면은 1,6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관리처분에는 1,4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일반 분양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높게 하면 그만큼 수익으로 조금 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율이 104%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이익들이 다 조합원들한테 간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를 방정하는 게 있어요. 대연상구역은 이사비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전원에게도 이미 다 지급을 했어요. 이사비를? 이사비를. 보통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를 지급을 안 해요. 네. 주인한테만 이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네. 대연상구역은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 세입자 전원에게도 이사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빨리 나가라는 뜻인가요? 빨리 나가라는 목적인데 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정도 수익은 기본적으로 많이 남으니 주고 빨리 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조합 내부적으로는 비례율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총 프리미엄하고 잉여 프리미엄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근의 비교군들의 현재 시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근의 시세를 보면 남천 포스코 이번에 일반 분양한 거 네. 입주권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연 혁신,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대연동에 있는 대연 혁신이 지금 평당 한 1,700, 1,800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대연 SK뷰도 평당 1,800, 1,900만 원이에요. 바로
대형상구역의 옆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가 지금 평당 1,700, 많게는 1,800만 원 하는데 네. 총 총 프리미엄은 요 인근 시세랑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인근 시세가 지금 현재 평균 1,800이고 대형 상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이에요. 그럼 네. 이 차액이 평당 800만 원입니다. 34평 기준으로 하면은 2억 7,200만 원. 이게 총 프리미엄입니다. 인근 시세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은 확정적입니다. 이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잉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총 프리미엄에서 현재 조합원 거를 이렇게 매수를 하려면 조합원들한테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프리미엄을 뺀 남아있는 프리미엄, 그게 바로 잉여 프리미엄인데 대형상구역 84A 기준으로 현재 프리미엄 1억 3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아, 지금 살려고 하면요. 네네. 그래서 지금 2억 7천만 원이 총 프리미엄이고 네. 거기에 1억 3천만 원이 현재 프리미엄 시세니 나머지 차액이 1억 4,2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잉여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천만 원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1억 4,200만 원 더 피가 올라간다.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네. 기대 네. 수익률 같은 거네요. 네. 84A 84A 제곱미터형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 분양가는 1,051만 7천 원 정도이고 관리처분 계획상에 잡혀있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1,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84가 프리미엄만 1억 3천 정도 잡혀있고 일반 분양을 1,4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왜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이 지금 한 1,450만 원 정도 돼요. 이미 일반 분양가 1,400 기준이면 5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1,400만 원이 아니고 이거를 1,6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5,641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1억 3천만 원 피를 지금 현재 주고 들어가더라도 네. 2년 정도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할 건데 그때 만약 일반 분양가를 평당 1,600에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5,6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죠. 1,800만 원 인근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 시세죠. 네. 현재 인근 시세 1,8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1억 3천을 주고라도 1억 2,400만 원 정도 잉여 프리미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네요. 많이 남아 있죠. 현재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냥 시세만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기준이죠.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인근 시세가 앞으로 6년 동안 더 올라가면 이 잉여 프리미엄도 더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미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가장 확정적인 수익이죠. 어째 보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수익이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만 봐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 대형상구역은 지금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아파트가 완공되려 그러면 아파트 짓는 데만 4년이 걸리고 이주 철거 달라 그러면 2년이 걸리니까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6년은 돼야 아파트가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6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연수익률은 연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상구역이 좋은 이유는 다른 재개발구역은 이 정도 잉여 프리미엄이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잉여 프리미엄이 높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왔다. 그런 재개발 중에서는 대형 상구역이 아주 메리트가 있죠. 제 질문 하나만. 네네네. 혹시 지금 84형이랑 뭐 59형, 99 이렇게 단지 배치도가 이미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단지 배치도 있죠. 관리처분이 끝났으니까. 혹시 제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산다고 하면은 네. 위치가 다 지정이 이미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습니다. 아. 지금은 내가 조합원이다. 네. 그러면은 59형을 할 건지, 네. 99형을 할 건지, 115형을 할 건지 타입만 일단 지정이 돼 있고. 있어요. 또 나중에 어떤 동에 어떤 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야 되고, 그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전산 추첨을 하지만 그거를 하는 시점은 철거가 얼추 끝나야 돼요. 한 90% 정도 철거가 되면 그때 조합원들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그때 되면 낮은 층들은 시세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시세가 올라가는데 조금 힘에 붙일 거고 로얄동의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세 상승이 많이 붙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합원 분양을 우선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보다는 무조건 좋은 자리를 무조건 좋습니다. 아. 청도 무조건 좋고 네. 그리고 동도
무조건 좋습니다. 조합원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들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청약 운이 좋아가지고 높은 점 이제 로얄동을 걸리는 분들은 정말 대박인 거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일반 분양에서 가져가기가. 아직 동호수는 배치가 안 된 상태로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나는 진짜 완전 실거주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왜죠? 나중에 동호수가 지정이 되고 나면 로얄동과 로얄청의 조합원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를 조금 더 주고 그걸 사는 게 맞아요. 반면에 지금 사면 또 어떻게 더 좋은 게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법이니까요. 네. 지금 대연 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니 시공사랑 그런 거는 예전에 다 정해졌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연 3구역 상세 구역 정보를 한번 볼까요? 네. 대연 3구역은 시공사는 롯데랑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캐슬 아이파크 이렇게 단지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롯데캐슬도 아니고 아이파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롯데캐슬이 지분이 많아요. 아이파크가 롯데보다 상대적으로 지분이 작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이름도 아이파크 캐슬이 아니고 캐슬 아이파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아직 뭐 롯데캐슬로 완공이 날 수도 있고 아이파크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아닙니다. 합작으로만 가요? 합작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야 뭐 서로 기분이 안 나쁘죠. 둘 다 돈을 집어넣는데. 둘 다 근데 뭐 10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니까. 그럼요. 동수는 28개의 동으로 건립이 되고 총 세대수는 4,488세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합원 세대수가 1,853세대고 나머지 2,63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넘어올 세대인데 일반 분양률로 따지면 59%예요. 이제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 수익을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비례율은 이제 104%가 적용이 돼 있고 요 104% 산출된 일반 분양가는 1,400만 원 기준으로 1,400만 원 기준으로도 이익은 4%가 있다. 104%가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올라가겠죠. 대연상구역은 최초 구역 지정이 2006년 13년 전에 지정됐어요. 13년 전이고 지금 아파트 다실래 그러면 6년 7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탈 몇 년이에요? 20년이잖아요. 20년 정도 걸리는 거네요. 20년 걸리는 거죠 지금 대연상구역도. 다른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고 빨리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대연상구역마저도 최초 구역 지정부터 완공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사업이 그냥 흘러간다라고 보면 2020년 정도면은 철거가 진행이 되고 2022년 정도면 아마 모든 철거가 끝나고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나오고 아마 청약 일정이 잡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4년 아파트를 지으면 2026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넣어도 내 집을 가지기는 좀 멀었네요. 가질 수 없죠. 네. 절대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투자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보다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연상구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연상구역은 전체 1블록이 있고 2-1, 2-2블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대로변이 있죠. 그러니까 목골역,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5구형을 배치를 했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우룡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숲 쪽으로 조금 배치를 했고 큰 평수죠. 대형 평수들 9구나 115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중특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중특에서 보면 이제 광안대교 그 조망과 그리고 뒤쪽으로는 북한 쪽에 조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망권을 주기 위해서 아마 큰 평수들은 산 중턱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골역을 끼고 있어가지고 부산의 대표적 1호선 역세권입니다. 대연상구역은 2호선 아니고요? 1호선입니다. 2호선입니다. 네. 네, 2호선. 큰 실수했습니다. 네. 2호선입니다. 2호선 목골역 2호선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남구 수영구의 주요 대로죠. 수용로를 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대중교통뿐 아니고 자가용으로도 서면 그리고 중구 쪽으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하고 광안대로를 통해서 해운대구 그리고 번영로를 통해서 시외고속도로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연상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변 양옆으로 해가지고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 최대 상권이죠. 경성대 인근에 많은 식당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실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대연초등학교 그리고 대연중학교, 대연고등학교를 인근 근거리에 두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고 그리고 단지 뒤편에는 우룡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등산도 가능하고 산책로 등을 이용해서 숙세권 아파트 생활이 가능한 대연 상구역입니다. 대연동 하면 뭐 상권이라든지 입지 같은 거는 이미 다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많이 기대가 되는 아파트네요. 네. 근데 지금 대연 상구역은 어디까지나 일반 분양 대비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수익성이 크지 않고 일반 분양 말고 인근 시세 또는 더 나아가서 조금 미래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이 보장된 상품이죠. 대연 상구역은. 네. 오늘 대표님의 좋은 교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저는 처음 재개발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건가요? 다음 달에는 그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복산 1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무척 기대가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복산 1구역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